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35세 김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배신과 반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를 보면서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정말 성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다른 답을 찾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배신도 있고 복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면서 알바를 하며 의대에 진학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했거든요. 한 번은 수업 중에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는데 교수님이 저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김민서 학생, 수업 시간에 자는 게 의대생이 할 일인가? 그때 정말 창피했지만 교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밤새 알바를 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은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지만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의대 6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바로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죠. 엄마, 아빠, 딸이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인턴 시절도 정말 힘들었어요. 선배 의사들은 제가 배경이 없다는 걸 아시고 더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김민서, 내가 혼자 있으니까 야근 좀 더 해도 되지.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지만 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드디어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강남에 작은 의원을 열었는데 처음엔 환자가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 명 올까 말까 했었죠.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 정성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찼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어요. 바로 제 남편 박진우를 만난 거예요. 진우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저보다 3살 위였고 정말 완벽한 남자 같았죠. 첫 만남은 우연이었어요. 진우가 스트레스성 피부염으로 제 의원에 왔거든요. 선생님, 정말 실력이 좋으시네요. 다른 병원에서는 못 고쳤는데. 그때 진우의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신사적이고 지적이고 제가 꿈꿔왔던 이상형이었죠. 진우는 치료 후에도 계속 의원에 오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죄송해요. 아직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럼 의원 문 닫으신 후에는 어떠세요? 정말 정중하고 끈기 있게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첫 데이트 때 진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민서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과거를 알고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첫 만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봐. 시어머니는 저를 한참 뜯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진우는 재벌가 딸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안도 그렇고 의사라는 직업은 좋지만 사람은 급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니? 진우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얼마나 성공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평가절하되는 기분이었죠.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진우 유학도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그런 아들이 배경 없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때 정말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우를 사랑했기에 참았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중재해 주셨어요. 당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민서 양이 진우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아? 그리고 혼자서 의대까지 나온 게 얼마나 대단한데.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의지가 강한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데 사람을 치료하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도 집안 문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야 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진우는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민서야, 돈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변호사니까 재정 관리는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복잡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의원 일에만 집중해. 우리 어머니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내 좋은 점을 알게 되실 거야. 처음엔 다 그래. 당시엔 그냥 신랑이 책임감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했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냉랭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정식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요리 학원까지 다니며 한정식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요리 학원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여유 있는 주부들이었거든요. 어머,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요리를 배워요? 시어머님이 좋아하셔서요. 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의사 며느리면 시어머님이 더 좋아하실 텐데. 사실 조금 서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명절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하나하나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 수고했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제 음식은 드시더라고요.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때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하셨다는 옛날 노래들을 찾아서 CD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어머님, 이거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들이에요. 어머, 이 노래를 내가 어떻게 알았니? 시아버지께서 어머님이 젊었을 때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차 되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 시아버지가 당황해서 소리치시고 진우는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의사였거든요. 저는 즉시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맥박을 확인했어요.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심각하게 낮더라고요. 119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시아버님, 설탕물 만들어주세요. 빨리요. 시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살짝 뒤로 젖히고 기도를 확보했어요. 숨 쉬는 소리를 들어보니 가쁘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어머님, 들리세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어요. 맥박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안 돼. 그때 시아버지가 설탕물을 가져오셨어요. 어머님, 입 벌려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입에 설탕물을 조금씩 넣어드렸어요. 기도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요. 5분, 10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민서야?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응급구조사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뇨 환자고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아요. 의식 잃은 지 약 15분 정도 됐고 설탕물 투여 후 의식 회복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의사세요? 네,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정말 잘 대처하셨네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의사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의식불명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었어요. 댁의 며느리분이 정말 훌륭하게 응급처치를 해주셨네요. 병실에서 깨어나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민서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님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제가 의사잖아요. 그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 민서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기 시작했거든요. 민서야, 이제부터 나한테 반말해도 돼. 우리 진짜 모녀가 됐으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 그때 시어머니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서야,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네, 믿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 들어서야 알겠더라. 진우 아버지랑 살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위기일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당시엔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지만요. 결혼 3년 차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피부과 의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예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원장님 덕분에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다음 주 촬영 전에 또 올게요.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환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의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생겼죠. 의원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희 경제 상황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달에 3, 4천만 원씩 벌어들이게 됐거든요. 진우도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2배로 올랐죠. 자기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민서 덕분이야. 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워. 그때 진우가 저를 안아주면서 한 말이 정말 달콤했어요. 우리 정말 잘 만났다. 너 같은 아내를 둔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시댁에서도 저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 딸이 왔네.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정말 완벽한 삶이었죠. 그때까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진우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오늘도 늦어? 응. 큰 사건 맡아서 정말 바빠. 미안해. 전에는 9시면 집에 왔는데 점점 11시, 12시로 늦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저도 의원 일로 바쁠 때가 많으니까요. 시어머니도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민서야, 요즘 진우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몸은 괜찮을까? 네, 엄마. 요즘 정말 바쁜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진우도 변호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했죠. 결혼 4년 차 갑작스럽게 큰 사건이 터졌어요. 민서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집에 빨리 와줄 수 있니?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원 일을 미루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보니 시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서야, 아버지가 실패했구나. 네, 부동산 투자를 크게 했는데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시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면서 시아버지가 투자하신 건물들의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것만 5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물 가치로는 30억도 안 나와요.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집안 재산의 70%가 날아갔어. 이 집도 담보로 잡혀있고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평생 저를 무시했던 그 강한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죠? 은행에서 2주 안에 20억을 갚으라고 해요. 안 그러면 집도 다 넘어가요. 시아버지가 손을 떨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구나. 진우한테도 뭔가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서야, 고마운 마음은 알지만 그런 큰 돈을. 엄마,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그때 제가 가진 돈이 약 15억 정도였어요. 의원을 열심히 운영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죠.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혼자 모은 전 재산을 다 써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절 믿어주신 만큼 저도 이 가족을 믿고 싶었어요. 제가 의원 수익이랑 적금을 모두 털어서라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15억이라는 큰 돈을. 엄마,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엄마가 저를 딸이라고 해주셨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제가 이 가족을 지킬 차례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다. 민서야, 정말 고맙다. 내가 널 처음에 못마땅하게 봤던 게 정말 부끄럽다. 내가 이런 착한 아이인 줄 몰랐어. 시아버지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서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버님, 가족한테 무슨 은혜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가족인데.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15억이라는 거금을 내놓겠다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고. 진우야, 그래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고마워. 하지만 가족끼리 이런 걸로 감동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남편이 담담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죠. 다음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모두 정리했어요. 의원 운영자금 5억, 적금 8억. 예금 2억. 정말 제 전 재산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원장님,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출금하시는 건가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시댁 위기를 넘기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진우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이 많이 찍혀 있지? 더 이상한 건 호텔바, 명품 매장 결제 내역까지 있는 거였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돈을 내준 바로 그 시기부터요. 자기야, 우리 언제 여기 갔었지? 아, 그거? 접대비야. 요즘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이 까다로워서 고급진 곳에서 만나야 해. 접대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 파트너가 되니까 더 큰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야 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야, 이 명품점 결제는 뭐야? 여자 가방이랑 목걸이. 아, 그거? 우리 클라이언트 부인 생일 선물이야.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300만 원짜리 선물을? 그 정도는 해야 계약이 성사되거든. 나중에 수임료로 몇 배는 들어올 거야.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원 직원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원장님,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왜? 무슨 일이야? 원장님 남편분이요. 젊은 여자랑 우리 의원 근처 카페에서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확실해? 네, 여러 번 봤어요. 손도 잡고 그러시고. 그 여자 정말 젊고 예쁘던데. 원장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키가 크고 날씬하고 긴 머리에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옷도 정말 비싸 보이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최근 진우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진우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 회식이었어. 팀 회식. 향수 냄새 나는데? 여자 향수 같은. 아, 여직원이 옆에 앉아서 그런가 봐. 별거 아니야. 진우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발견했죠. 자기야, 오늘도 늦어? 보고 싶어 유유. 내일 만날 수 있지? 어제 선물 정말 고마웠어. 오빠가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히읗히읗.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메시지들이었어요. 요즘 집에서 뭐해? 아내랑 사이 어때? 별로야. 요즘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너처럼 예쁜 애가 내 옆에 있는데 왜 집에 가고 싶겠어? 오빠도 힘들겠다. 의사 아내는 너무 바쁘겠어. 맞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집 위기 있었잖아. 내 와이프가 전 재산 다 털어서 도와줬어. 헐. 15억? 대박. 그럼 오빠는 이제 돈 걱정 없겠네. 그치? 나중에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상관없어. 그 돈으로 너한테 더 많은 선물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15억을 내주며 시댁을 구했던 바로 그 시기의 메시지들이었어요. 오늘 부모님 집 갔었어? 응. 우리 집 위기라고 난리였어. 그런데 내 와이프가 전 재산 다 털어서 도와준대. 참 바보 같지?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일단 너한테 더 많은 선물 사줄 수 있고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내 아내는 모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털어준 그 시기에 다른 여자와 이런 대화를. 그동안 진우가 재정 관리를 독점하려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바람 피울 돈을 숨기려고. 더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오빠, 나 명품 가방 하나 더 사주면 안 돼? 어떤 거? 샤넬 새로 나온 거. 300만 원짜리. 알았어. 내일 같이 사러 가자. 오빠 최고야. 사랑해. 300만 원짜리 가방을 그냥 사준다고. 제가 의원 운영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이번 주말에 호텔에서 만날까? 좋아. 신라 호텔 스위트룸 예약할게. 와, 신라 호텔. 정말 내 서영이 최고로 좋은 곳에서 만나야지. 서영이. 그 여자 이름이 서영이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진우를 추궁했어요.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 그럼 이 메시지는 뭐야?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자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당신이 더 조심스럽게 했어야지. 민서야, 들어봐. 이건 뭐야? 변명이라도 있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 맞아.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뭐라고? 그 여자는 윤서영이야. 25살이고 대기업 사장 딸이야. 1년 전부터 만났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을 도와드리느라 전 재산을 털어준 그 시기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왜 그랬어? 솔직히 말할게. 넌 일만 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집에 와도 환자 차트만 보고. 그 애는 나를 남자로 봐줘. 나랑 있을 때 정말 행복해해. 너처럼 피곤한 표정 안 짓고. 내가 일을 하는 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잖아. 시댁 도와드릴 돈도 내가 번 거고. 그래서 고맙긴 해. 하지만 사랑과 고마움은 별개야. 내가 15억을 내준 건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내가 그 돈으로 서영이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 뭐라고? 서영이한테 선물도 많이 사주고 좋은 호텔에서 만나고. 다 내 돈 덕분이야. 그 순간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서영이가 임신했어. 그래서 우리 이혼해야겠어. 임신했다고? 응. 3개월
3개월 됐대. 그래서 책임져야겠어. 책임?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나 그 애랑 살고 싶어. 서영이는 젊고 예쁘고 나를 정말 사랑해. 너처럼 일에만 매달리지도 않고. 제가 15억을 희생한 게 바보 같았나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다니. 결 마이너스 반전과 복수. 그리고 진정한 가족.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엄마, 민서야? 왜 이렇게 울고 그래?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 심지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민서가 우리 집을 살렸는데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그때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서영?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엄마,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는 윤 회장 딸이 그 이름이었는데 그의 소문이 좀.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남자들한테서 돈 뜯어내는 걸로 유명해. 이미 몇 명이 당했다고 들었어. 네. 그리고 그의 절대 임신 같은 거 안 해. 돈만 뜯어내고 버리는 게 수법이야. 한 번은 50대 사업가한테서 2억을 뜯어내고 바로 다른 남자와 도망갔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뭔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사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진우가 임신 소식을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진우의 의료 기록을 조회해봤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진우는 3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정관 수술을 받았으면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의료 기록을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수술 날짜가 정확히 기억났어요. 3년 전 그날 진우가 회사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루 종일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의원 일이 바빠서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요. 설마 그때 정관 수술을 받았을 줄이야. 더 놀라운 건 수술 사유였어요. 추가 임신 방지를 위한 본인 희망에 의한 수술. 진우는 이미 3년 전부터 저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증거로 수집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진우를 불러냈어요. 진우야, 서영이가 정말 내 아이를 임신한 거 맞아? 당연하지. 왜? 그럼 이건 뭐야? 진우의 의료 기록을 보여주자 진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에이, 이건 어떻게? 정관 수술 받은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 여자가 당신을 속인 거야. 시어머니가 분노로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속은 줄도 모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당신은 왜 3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어? 나는. 당신은 이미 3년 전부터 나와 아이 가질 생각이 없었던 거지.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진우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서영이었죠.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서영의 목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우 오빠 안녕. 서영아, 지금 좀. 오빠 미안한데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은 아기가 오빠 아이가 아니야. 진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뭐라고? 실제로는 다른 오빠 아이야. 그 오빠가 나랑 결혼하자고 해서 말이야. 서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그동안 오빠한테 받은 선물들이랑 돈은 고마웠어. 뭐? 명품 가방들, 목걸이, 호텔비, 그리고 매월 용돈까지 총 얼마였더라? 5천만 원 정도? 시어머니와 제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희생한 15억에서 나온 거였죠. 아, 그리고 오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오빠를 유혹한 거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빠 별로 매력 없었어. 다른 남자들이 훨씬 나아. 서영아, 그럼 잘 살아. 바이바이. 전화가 끊어졌어요.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럴 수가. 5천만 원. 내가 5천만 원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불량한 놈이 우리 가문을 더럽혔어.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그 돈이 다 민서가 희생한 돈에서 나온 거야. 어머니, 민서야 이혼해. 이런 놈과는 1분 1초도 더 살 필요 없어. 그 후 진우의 몰락은 빨랐어요. 직장에서도 스캔들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로펌에서는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진우 변호사,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쳤으니 즉시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신용도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윤서영이라는 여자의 정체였어요. 시어머니가 조사해보니 그 여자는 정말로 여러 남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었어요. 민서야, 그 여자 이미 7명한테서 돈 뜯어냈대. 우리 진우는 8번째였어. 진우가 5천만 원 줬다면서 그거도 적은 축에 속해. 다른 남자는 2억도 뜯겼다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로 진우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이혼 재판에서 진우는 완전히 패배했어요. 피고 박진우는 원고 김민서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시어머니도 진우를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그런 놈은 내 아들 아니야. 유산도 한 푼 안 줄 거야.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의원을 더욱 성공적으로 키워서 의료진 복지재단까지 설립했어요.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친모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서야,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소리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민서야, 내가 처음에 널 못마땅하게 봤던 것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지. 그때 내가 진우한테 말했잖아. 사람은 급을 맞춰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급이 높은 사람은 너였어, 민서야. 그때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이셨어요. 급이라는 게 돈이나 학벌이 아니구나. 진짜 급은 마음이야. 엄마,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15억이라는 큰 돈을 망설임 없이 내준 너.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준 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우는 내가 잘못 키웠어. 돈과 지위만 중요하다고 가르쳤나 봐.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 민서야,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내가 더 자랑스러워. 그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저도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정말 친어머니 같아요. 고마워, 민서야. 정말 고마워. 그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민서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너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말해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민서야, 유언장 써놨어. 내 모든 재산은 너한테 상속할 거야. 엄마, 그런 말씀. 진우는 완전히 제외했어. 그런 놈은 내 아들 아니야. 너야말로 진짜 내 딸이야.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진짜 가족이지. 그로부터 며칠 후 진우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민서야, 왜 연락했어?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고 싶어서. 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같은 사람을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이미 늦었다는 거 알아. 민서야, 그냥 고마웠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일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민서야, 행복하게 살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진우는 지금 작은 법무법인에서 겨우 버티며 살고 있어요. 가끔 용서를 구하는 연락이 오지만 이미 늦었죠. 최근에는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과 좋은 인연이 생겼어요. 민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봉사를 꾸준히 하시다니. 환자들을 돕는 게 의사의 본분이잖아요. 그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의사다운 의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서 선생님은 왜 이런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의료봉사를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치료해줬던 한 아이가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얼굴에 상처 치료받았던 수빈이에요. 선생님이 치료해주신 덕분에 상처가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더 좋은 건 얼굴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괜찮아. 금세 나을 거야 라고 말해주실 때 정말 용기가 났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선생님은 천사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도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수빈이가.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지위, 명예.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진정한 성공은 어려울 때 누가 내 편에 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진우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어요. 반면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지금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서야, 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부자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거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을 일찍 잃고 혼자서 살아왔던 것도,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도
진우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준 것 같고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요.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우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시어머니와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우와의 결혼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이다. 저는 15억이라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짜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처럼 진정한 가족, 진정한 사랑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우 같은 사람도 있지만 시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거든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 진짜 사랑이 분명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